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이 Save America Act, 그러니까 미국 구하기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때까지 여름 휴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7월 말 8월 이때는 의원들이 그 휴가를 갔다 오는 기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휴회를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길게는 4주 정도 휴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휴회를 갖지 말라는 거죠. 여름휴가 갈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러한 그 글을 올려놓았는데요. 자신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는 선거 보안 법안, Save America Act가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워싱턴 DC에 남아있어 달라라고 촉구하면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존 튠은 Save America 법안이 통과되거나 더 나아가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때까지 미국 상원이 워싱턴을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Save America Act의 전면적이고 과감한 시행을 비롯해 예산안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부채 한도 위기 등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안건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때까지라는 표현은 다 대문자로 써서 강조를 합니다. 2번이나 얘기를 하는데요.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 그냥 허투루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는 것은 소수당에 대해서 이 다수당이 정치적인 폭거를 하는, 그래서 마치 독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의회가 양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합의를 만들어서 하는 어떤 정치적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무시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마치 민주주의 질서가 후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 다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개념은 철저하게 헌법에 입각한 공화국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Constitutional Republic. 그거는 헌법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수가 무조건 선택한 것이 옳은 거니까 그리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걸 다 누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입각한 것이냐가 더 중요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필리버스터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돼라고 결정해버리는 대로 소수들이 무조건 딸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다수가 원하더라도 그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 거야라고 소수들이 강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다수가 주춤하고 그 의견을 경청해 주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라고 이야기하는 논조는 지난 주말 사이에 그 강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민주당이 정권을 쥐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냐 하면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사람이 먼저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반대쪽은 패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 질서를 놓고 이야기할 때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에 부합하는 법안들을 막고 있는 것이 지금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투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법이 있습니다. 이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유권자 명부 제대로 확인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왜 각 주정부에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사람들,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들,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이거는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 있었던 시민권자 외에는 투표할 수 없다라는 그 법규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필요하다. 근데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딱 일치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반대한다라는 건 결국 헌법 정신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필리버스터가 헌법을 어기는데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필리버스터를 없애. 그래야지 미국의 헌법 정신이 바로 살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없애자라는 지금의 주장이 헌법 정신을 흔들리게 한다거나 혹은 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필리버스터를 먼저 제거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작업을 지금 해야 하든가 아니면 하원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reconciliation, 그러니까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상원에서는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예산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그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걸 단순 과반수로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존 원내대표가 50명만 모으면 되는 건데 53명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못할 거면 휴가 갈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상원 주도권을 되찾으면 입법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멍청한 민주당원들은 취임 첫날부터 그렇게 할 거다. 이번 상원 지도부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기억하라. 어리석음은 언제나 패배와 죽음을 초래한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음은 패배와 죽음을 초래한다. 뉴스맥스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번 호소는 여러 보수 성향 상원 의원들이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에 대한 표결을 마치기 전까지 상원의 전통적인 8월 휴회를 취소하도록 튠 원내대표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원 의원이 마이클 리, 유타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원 의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휴가 갖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반대한다라고 분명하게 원내에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존 대표에게 하면서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나는 상원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통과시킬 때까지 적어도 8월 상원 휴회를 시도하는 모든 노력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리 의원은 릭 스캇 상원 의원, 애슐리 무디 상원 의원, 짐 뱅크스, 터미 튜버빌, 그리고 달린 그레이엄 상원 의원들까지 여러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통과되기 전에는 8월 달 휴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연방 상원 의원이 6명인데 이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이제 오늘 시작된 캠페인이니까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선거 무결성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의회가 회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는 아시다시피 유권자 등록 시에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해야 유권자 등록이 될 수가 있고 또 투표를 할 때에는 사진이 부착되어져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 투표에 관해서 규정을 강화하게 되어져 있죠. 우편 투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것 외에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무조건 투표용지를 집으로 보내주는 이러한 일반적인 보편 우편 투표는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여러 버전을 승인했고 최근에는 예산 조정 절차를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만장일치 반대 속에서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거듭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단 50표만 모아도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 표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3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는데 4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쪽의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그러니까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이 법안을
짐 크로우 2.0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이란 뜻입니다. 짐 크로우 법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인종차별이 성행했던 시절에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었던 못된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재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희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법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각 지방별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도 그런 식으로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이다. 그래서 짐 크로우 2.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 없는 미국 국민들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권 증명하는 게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시민권자가 맞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맞는데 뭐 이사를 많이 다니고 뭐 서류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좀 온전하지가 않고 뭐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거죠. 더군다나 미국은 문맹률도 아직까지 상당수 있습니다. 문맹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투표율을 줄이고 특정인들만 투표하게 만드는 이런 못된 법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는 사람, 뭐 여권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이런 분들이요. 투표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로 아이디라는 유권자 신분증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은 투표권이 있는 분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서류를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각 주에서 이런 제도들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운전면허증 없고 여권이 없더라도 와서 투표할 때 서류 보여주고 나 투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표할 수 있게 발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민권자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공화당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4명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중에 이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톰 틸리스라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이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예산 조정 절차로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50표만 모으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60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화당에게 거듭 촉구하면서 이를 통해 공화당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신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국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뉴스맥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공화당 내에 4명 누구냐? 톰 틸리스라는 상원의원, 그다음에 수전 콜린스 메인주의 상원의원입니다. 리사 머커스키 알래스카주의 상원의원이죠. 미치 매코넬 켄터키주 상원의원. 이름만 딱 들어보면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걸핏하면 무조건 반 트럼프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 4명이 있는 주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메인, 알래스카, 켄터키 이 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 상원의원실에 상원의원이랑 직접 통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원의원실에 전화 거셔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움직여주시면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23년째 하고 있는데 그 기자 생활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정치인들한테 직접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3명만 자기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전화를 해주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3명이 전화가 똑같은 내용으로 오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화해 주십시오. 튠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도 폐지하려면 50표 이상이 필요한데 근데 그 표가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아닌 민주당이 선거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뭐냐면 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욕하느냐. 정작 반대표 던지는 건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 한 명만 찬성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공화당 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상원이 법안 처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튠 상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는 있는데 본인이 맡은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해야 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수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른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가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원내대표 자리. 더군다나 다수당 원내대표라면 더더군다나.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야? 알았어. 찬성이야? 알았어.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너무 거저먹는 거죠. 아, 그럼 나라도 하겠다. 그렇게 상원 원내대표 하는 식이라면. 설득을 해야죠.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이 원내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짐 뱅크스 의원도 마찬가지. 그렇게는 못할 망정, 투덜대고 왜 나갔고 뭐라고 그래, 뭐 이런 식의 투덜을 대기만 하면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존 대표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부의 적에 의해서 이 이슈가 지금 발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다. 왠지 기분 나쁜데 저희는 미치 매코넬이 상원 원내대표 할 때랑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 데자부. 그래서 사실은 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미치 매코넬은 대놓고 반트럼프 했던 인물인데 존 튜는 그러지 않았으면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